아,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잘 보내셨는지요? 가을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기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번 학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고, 오늘 특히 이 서울에서 이승락 명예총장님 모시고 강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통합적인 주제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강연 자료를 직접 서울에서 인수해가지고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김경민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라사 칼리지의 김경민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끝나고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의 토익특강 95번째 이야기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강의에 앞서 저희 영혼과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실 통합가님들을 모시겠습니다. 후원화 회원이시기도 한 바리톤 조충배 선생님께서 심은문시 정애련곡의 별을 캐는 밤과 이탈리안 작곡가 스타니슬라보 바스탈도로 편지된 노래 두 곡을 김대리 선생님의 반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프로필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리 선생님 아름다운 음악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 맞소리에 영향은 없어요. 아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여름 잘 지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이 계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내 나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갈 때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막상 타서 예의한 후에는 좀 가다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한테 아유 기사는 내가 어디 간다 갑니까 하니까 아이고 언제 탔는기요. 우리 기억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기억도 그런데 어제에 대한 기억은 더더구나 희미하게 없어지는 이 시점에 오늘 이성락 총장이 모시고 지난날 우리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또 특히 귀한 글을 내주신 우리 총장님께 그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공부하신 의사선생님이신데 거기서 완전히 좀 이탈하셔가지고 예술 분야, 미술 분야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융합적인 그 학문 하시면서 훌륭한 제자들 많이 키우시고 지금도 후진들, 후배 교수를 잘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선배 교수님이시고 선배 총장이십니다. 이런 분 모시게 되어서 아주 참 거듭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김남석 이사장님 비롯한 여러분, 명예 교수님, 석자 교수님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이 계절에 걸맞는 인격 형성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성락 명예 총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피부과 의사로서 정말 큰 이제 이 이력을 쌓으셨습니다만 70에 명지대학에서 미술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77에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이제 이 박사학위가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상화는 굉장히 우수한 초상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말 피부과 의사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는 초상화 전통이라고 하지만 교수님을 제가 이제 한국미술사학회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 영역을 정말 좀 더 확장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피부과 의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국미술사학회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학자 한 분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교수님으로 인해서 이 한국 조선시대 이 초상화 이 분야에서는 우수한 전통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 오늘 우리 시대에 전하는 것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반응해 주시기
나이가 이제 만만치 않아서 사실은 강의보다는 제가 거절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강의 초청을 받는 순간 여기는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이름이 아카데미아 후마나.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난 반세기 동안에 못 들었습니다. 이름이 절묘합니다. 아카데미아, 배움, 후마나, 인문학. 이런 거를 내가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참 대단한 장명을 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의를 갖다가 요즘 하면서는 우라통이 터져서 강의합니다. 요즘 우리 지금 국회에 대해서 쓰는 언어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들을 만한 언어입니까? 참 조잡하고 잡스럽고 부끄럽죠. 이게 그런 거면 그러고 지금 정치판, 이 정치판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판이 너무 서글픕니다. 보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통이 터질 그런 마음 갖고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면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표현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조금 도에서 넘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유럽 문화에 언급될 텐데 절대로 저는 다른 나라 문화가 우리보다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분명히 그런 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 그 나라의 그 문화일 뿐 거기에 토를 담은 다른 문화를 갖다가 토를 담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라가 요즘 아주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나 라디오 TV에서 보나 아주 거리낌 없이 흑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 흑인이라는 말을 했다가 여러 번 쓰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면 제가 열마음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흑인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60년대 독일 제가 갔을 때 제가 58년에 갔는데 이 60년대를 살면서요 흑인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지 못했어요. 미국이 제가 63년에 미국을 한번 갔는데요. 몇 개월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블랙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한 사회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컬러지 뭐 이런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블랙이라는 말이 쓸 수도 없고 못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 유엔 대사, 미국 대사를 거쳐서 유엔 대사관을 하신 분이 여기 한국에 나와가지고는 흑인이라는 말을 다 거침없이 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언론에서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거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오만과 편견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인지. 이 1992년에 이게 노태우 대통령 초기죠. 시절에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대사관이고 옛날에 이제 대만 중국 대사관이죠. 그때 단교를 하니까는 1992년 8월 4일 날 5시를 기해서 하교식을 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했습니다. 조금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군 대표가 나와서 하교식을 아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온 것을, 근데 그 근처에는 막 이 플라카드가 붙고 배신자 대한민국 이런 말도 나오고 학생들이 화교 학생들이죠. 화교 학생들이 막 떼져서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는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1시간 후에 같은 날 같은 한국 대사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차이가 나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맨발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이게 빠지바람 안 나오게 참 다행입니다. 런닝 찼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저한테 그 다음날 이게 국내 일간지에 다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좀 우리 사회가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저걸 깨우치지 못하고 못 보고 또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에 얼마나 둔감하면 그러냐.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글이 나온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박근혜 그때 당시 의장이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몇십 년 전이에요. 네. 벌써 20, 30년 전 얘기인데 변한 게 없어요. 참 우리 참 암담합니다. 근데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때 제가 당선됐을 때 참 느낌이 많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뉴욕을 갔었는데 10년이 한 30년 됐네. 그래서 30년이니까 1970년 되니까요.
시카고를 갔는데 시카고가 굉장히 겨울에 춥습니다. 아주 추워. 여기 가 있는데 거기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그 당시 있었어요. 저 대합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추운데 다들 이렇게 어떤 그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 담배 핀데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일창을 치면서 결혼하고 추운데 왜 그렇게 거기서 바깥에서 쳐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블랙 그건 도우지 말아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때 제가 가슴이 아주 몇 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960년대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석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저걸 갖다가 했는데 이게 11시경이면 이게 결정됐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시경이면 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됐다 하니까 저 굉장히 좋았어요. 오바마. 야, 역시 미국은 좀 변하고 있구나. 왜 변해? 제가 60년대에 미국 가서 경험한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는데, 오바마, 이건 뭘 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투표장에 가서, 내가 이번에는 누구를 찍어야지 하고 갔다가도,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이고 내 후배니까는 김수철에다가 박씨 누르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제자들하고 얘기하면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도 틀림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상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갈 때까지는 이번에는 누구를 쳐야 되겠다는데 가서는 현장에서 찍을 때는 내 후배, 내 고향 사람 따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간 신문을 보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이게 미국 여기서 모아질 때 첫 흑인 대통령이에요. 첫 흑인 대통령. 첫 흑인 대통령입니다. 또 여기도 이게 소위 뭐라고 할까요? 이거 말을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첫 흑인 대통령이에요. 제가 이걸 그냥 너무 놀랐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신문을 봤어요. 시카고 트리뷴 됐고 워싱턴, 독일의 워싱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들었어요. 이때는 좀 다 들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게 마이크를 때려줬어요. 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첫
대통령, 첫 흑인 대통령 1인. 이게 정말 너무나도 제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만물장이 나왔는데요. 이게 자마이카가 육상이 굉장히 유명하죠. 육상.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마이카 출신입니다. 그 자마이카의 한국단은 자마이카 육상 코치입니다. 근데 이게 시꺼멓게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독일에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고자질은 하지 않되 고순하라. 이게 독일 말에 아주 늘 있는 말입니다. 고자질은 안 되지만 고순을 해야 된다고.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으면 저는 고소를 잘합니다. 고소라는 게 뭐 법률적인 고소가 대한 지정합니다. 여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럴 수가 있냐고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편집국장이 저한테 이게 다시는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해서 정말 그 이후로는 저게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자체는 안 해도 고순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감입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 2기 때예요. 2기 때인데 오바마 킹 목사를 해보면 흑인 달래기 나섰다고 그래요. 저게 흑인 달래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의 오리지널 뭐냐 찾아 들어봤어요. 이게 요즘 그 연합신문을 외국에서 받아가지고 오리지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번역하는데 흑인이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이게 됩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지 왜 거기서 흑인이라는 말이 붙습니까? 제가 항의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걸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뉴스를 번역하면서 그렇게 하면 독자들이 좋아할 거다. 우리들의 마음을 저 사람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흑인을 넣어야지 쓰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어떻게 번역이 잘 된 것 같고 독자들도 그래야지 막 이해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 문화로 좀 들어옵니다. 우리 문화는 어떨까? 우리 문화는 어떨까? 그 한국 탈주가 조선 추상화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운동해야죠. 탈주는 피부병이 나옵니다. 누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피부과를 접근하니까 이렇게 피부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전 세계 전 민족이 아메리칸 인디안도 그렇고요. 다 민속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알프스 지방에 가면 각 고장마다 춤이 있습니다. 민속춤이. 그런데 피부병을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있습니다. 정말 유일합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 우리 문화를 갖다가 하면은 이웃나라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자면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여기 맨 중국의 지붕 위에 라인, 루프 라인을 그래서 보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죠?
하늘을 찌르죠. 일본은 일직선으로 쫙.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시를 생각해 보세요. 시이 이렇게 한번 긴장감이 있잖아요. 한 줄로 딱 나오죠. 이걸 조금만 하면 느슨해지잖아요. 그게 릴렉스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루프라, 이게 기운 라인이 약간, 근데 그것이 모든 면에서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7, 8세기 되니까 1300년 산사원인들 지어진 불국사 그 지붕선이 그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해일도 똑같고요. 그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탈춤하고 우리가 초상화를 보더라도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직함, 있는 그대로. 이게 두 다른 분야지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올해 천자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15세기, 16세기에 이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분청설기가 이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오면서 이 관요, 나라에서 관리하던 국등, 그것이 다 그 국가 소유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조선으로 되면서 그 사람들도 내주셨어요. 아주 몇 명을 빼놓고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관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 뿔뿔해져가지고 고향 근처로 다 갔죠. 그래가지고 안동에도 왔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도 왔고, 충청도에도 왔고 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령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흙을 빚으면서 만든 것이 이 분자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유분방해요. 근데 여기서 척 여기서 아무개나 막 그래요. 이걸 갖고 이 도예가가 갖고 누구한테 자기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을의 가장 부자를 찾아가요. 대감이겠죠. 대감, 내가 이거 만든 이 잔인데 좀 봐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좀 사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대감은 뭘 대했습니까? 고르자기만, 아주 반듯한 고르자기만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분이 그 대감이 하는 소리, 재미있네. 이걸 나한테 가져와. 어디다 대고 이런 걸 갖다가 자기라고 가져와. 했으면 저는 사라졌어요. 근데 그거 참 재밌네 해서 이 분청 사기가 한 250년 동안 유지됩니다. 참 오물 같은 문화입니다. 분청 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쫙쫙쫙 했고 이거는 그냥 긁어 이렇게 근데 이 과감한 거야. 찹찹찹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거 한번 물레도 돌려가지고 쫙 하는데 이게 끝이 이렇게 똑같이 한 거리가 탁 끊겼어요. 이것을 살려낸 것이 바로 우리 집의 조상들입니다. 그 당시에 15세기, 16세기에 그 양반가의 대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1956년에 사망한 잭슨 홀, 현대미술 거장 중에 거장.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네. 네. 잭슨 폴락, 이 사람이 캔버스를 이렇게 놓고 칠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땅바닥에다 놓고 이게 물감을 막 뿌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우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500년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자유분 마음.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는 이거 1957년에 해인사를 고등학교 졸업한 데 가서 봤을 때 그 당시는 이걸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햇빛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저 축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일본에 가서 보십시오. 일본.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저런 데 있는데 이런 돌을 보면요. 딱딱딱 규격이 돼가지고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해인사에 있는 데를 보면 이 초석이 이렇게 다 각기 달라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게 매끈하면은 이게 미끄러집니다. 마찰력이 떨어져요. 이게 저렇게 했으니까 고려 팔만대장이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주 지역이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이게 밑에 지진이 가장 잘 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게 버텨낸 것은 이게 지혜예요. 지혜.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랑크 게리라는 세계적인 건축가, 여러분들 빌바오에 가면 이번 작품 보실 거예요. 현대 건축 미술 최고의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 종묘에 지금은 지금 나이가 돼서 안 되지만 지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매해 자기 손주 며느리들이 있고 여기 옵니다. 와서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한 우주를 담은 듯 종로 정림처럼 정화문 공원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의 건축물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의 문화, 이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뜨거운 피에는 이런 문화적인 높은 문화적인 저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문화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모형도입니다. 모형도인데 여기 광화문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듣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경복궁을 국가 보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제가 파괴한 겁니다. 경복궁에서부터 그 비원에 있는 창덕궁까지 하나였어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냥 길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쪼개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창경궁하고 원래는 창경궁하고 이 경복궁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자금성을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자금성처럼 우리 성곽이 작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금성이 큽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규모를 보면요, 자금성의 크기하고 우리 경복궁 우리 500년 전에 경복궁을 보면은 그게 약 70% 정도 됩니다. 왠지 유홍정 교수의 이게 언급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역사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경복궁에 가면은 건천정이라고 써요. 건천정이 있는데 건천궁이 있는데요. 이 건천궁이 바로 명성황후가 살해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 흔적이 없어요. 명성황후가 살해됐다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표만에 조금 썼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떤 대학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 민비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시조선을 열었어요. 제가 강의 끝나고 가서 항의했습니다. 당신 일본 시대 때 50세 된 교수예요. 당신 일본 시대 때 살아보지 못하나 전 일본 시대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 시대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민비가 뭐냐? 명성황후지. 그냥 이시조선이 뭐냐? 조선이지야 어떻게 이시조선이냐? 그거 제가 따졌어요.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월 8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 하는 말. 그 유태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 학살하는. 기억하되, 아니 용서하되 기억하겠다. 용서는 하되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차가 들어옵니다. 1903년의 기록인데요. 동경보다 우리가 3년이 먼저 전차에 들어가요.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여러분들 알듯이 전구를 발견하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글을 남겨요. 경복궁 건천정에 천전기불이 밝혀진다고 했을 때, 동양의 신비한 왕궁에 내가 발명한 전등이 켜게 된다니 꿈만 같다. 에디슨이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걸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고 또 좋게 보지 않는 그 우리 조선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이 이렇게 진보적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시그트 겐테라는 독일의 지리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01년에 와서 전차 동경은 3년을 넘다고 하고 이것 이태진 외교수가 확인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쭉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제주도에 올라가면 제주도 한라산에 그 당시는 그 영산을 외국 사람이 올라간다는 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그거를 이런 백 저런 백 사람이 사람이 제주도 한라산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걸으면 한라산의 높이는 1950cm. 이 사람이 만든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보고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백자를 갖다가 굉장히 백자 달항아리 굉장히 좋아하죠. 달항아리. 근데 일본의 백자 달항아리 전시회에 제가 우연히 갔었어요. 저 굉장히 유명한 화랑이었거든요. 나이는 그냥 제가 한 10년 전이면 그 사람이 80세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티끌도 없다는 일본 백자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반짝반짝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1880년대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 주한 독일 영사가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문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계도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전시를 해요. 전시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한국의 도자기는 조금 일본보다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미술평론가가 말합니다. 왜 못하냐? 일본의 도자기에는 이 그라소 반짝반짝한 게 있는데 한국 거에는 반짝반짝한 게 없으니까는 이게 한국 도자기는 이렇게 좀 처진다 하는 글을 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려자기 보세요. 고려자기가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참 우리 현재 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간판이요. 저기 성교회에 꼭대기까지 이렇게 들어서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홍콩이 옛날에 그랬는데 홍콩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 구역마다 딱 해서 거기서 뭐 정말 온갖 간판이 있었지만 이게 뭡니까? 이런 데서 지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식당에 나오는 메뉴, 길가 이렇게 가다가 똥, 무슨 김치. 그럴 거 아닙니까? 젊은 부부가 있다가 오늘 애 데리고 뭐 쌍띠 뭐 먹으러 갈까? 그럴 거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5번 하는데 한 달에 안 되고 5번 가지고 뛰어내고 결국 뛰어냈습니다. 우리가 항의할 건 항의하고 나쁜 건 지적하고
고치도록 제가 5번 만에 이걸 뛰어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편견이 심한 사회인지 이게 이렇게 그러면 1900년대 초에 외국 사람들이 사진을 남깁니다. 저게 오늘 볼 수 없죠. 저런 사람 저렇게 피부가 감정 검게 됐든 없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13층에 사시는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어딜 갑니까? 지하실로 갑니다. 자동차 거기서 타고 또 쭉 가서 또 햇빛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는 정말 백인 못지않은 하얀 피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60년대 가니까는 이 말은 없어요. 블랙 카라드라는 말이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더니 아프로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흑인이라고 해요. 서슴없이 합니다. 그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메르켈 총리를 있을 때 부총리라는 거예요. 부총리. 필립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인데 부총리를 해요. 독일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정권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야스민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리 야스민이라고 필리핀 사람인데 의학 박사예요. 그 사람이 비례대표로 한나라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 당대표한테 전화 걸었어요.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했더니 아유 이 교수 내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 대표가 이 필리핀 사람을 갖다가 비례대표를 뽑았다고 해서 욕을 먹은 겁니다. 우리 정말 좀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냐 하다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시대의 주상화에 답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불국사에 가면은 답 있고 석가탑이죠. 이 두 개가 달라요. 다 틀린데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같은 탑을 갖다가 이렇게 쌍탑을 갖다가 그러지 하나는 다보탑 이런 다보탑으로 형체가 좀 아름답죠. 이게 아주 심플하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백제편의 원조 15년이니까 BC 4년입니다. BC 4년이면 지금부터 2029년 전입니다.
안에 검소하되 누추하지 아니하며 화려하되 사치하지 아니한다. 이거 참 얼마나 좋은 말인지 정말 가슴을 울리는 명언입니다. 이것을 여기다 대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고 누추하지 않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이게 그대로 반영된 것이 바로 불국사의 두 탑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7세기, 8세기 때에 지어진 거고 이 이야기는 BC 4년 전에 중국은 거대한 것이 특징이라서 일본은 굉장히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일본은 다 손질했어요. 가위질 다 가위질했어요. 가만히 두질 못해요.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게 하나의 현상입니다. 용안지 여러분들 여기 가서 있으면 15분 동안 가슴이 답답해서 못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일본 사람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 문화의 근데 이 마스코니 신사 뒤에 필요한 이런 건물이 있는데 쫙 일직선입니까? 일직선. 이게 일본 교수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Beautiful charm of tension. 자기네들은 압박감에서 희열을 느낀대요. 제가 받은 글씨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공간에 있으면 속이 터지죠. 근데 이게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혼자 봤서는 화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우주에는 일직선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먼 바다 수평선을 보세요. 이게 일직선 같아도 사실은 우주가 둥그니까 그거는 일직선이 아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하면서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게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군인인데 이 사람이 화가였어요. 화가였는데 종군 기자로 참석합니다. 이 사람 책을 내립니다. 책을. 병인양요의 한국어에 설명한 기록을 남겨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관아는 여러 차례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국의 그 건물들은 영국식으로 가꾸어진 정. 이게 영국식으로 가꾸어진 정. 이게 English Garden입니다. 하는 대명사예요. 독일의 뮌헨에 가면 굉장히 8km가 큰 수인인데 그걸 English Garden이라고 해요. 그 독일, 프랑스와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프랑스식 정원의 기하학적이고 그러나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거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여기 천장을 보세요. 저거 일본 사람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 쫙쫙 대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요. 이게 우리가 사실 심리적으로 머리가 훨씬 앞에 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의 가나다에서 1930년대 일본의 목각 예술가가 한국을 와요. 그 사람의 목각경의 가부죠. 가부는 착 이렇게 직선 모든 게.
또 와서 보니까는 한국 목수가 일하는데 채 마르지 않은 그 마른 이 나무 목재를 사용하니까 야단치듯 물어봐요. 이거 당신은 이 나무를 갖다가 잘 말려가지고 건조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지 왜 이 상자를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마디 툭 던져요. 던지는 게 나무는 비틀어지게 만들어내냐. 그 한마디 제일 ሾ크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나다에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목각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집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손질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술의 특징입니다. 영국 잉글리시 가든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기숙사에서 머지 않은 곳에 있었던 잉글리시 가든에 사람이 들어가요. 수영하다가 다시 쭉 나와서 하고 저 나무에 기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요약하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탈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다 어깨동무. 어떤 그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본 거, 중국 거, 인도네시아 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적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탈춤이요. 이거 보세요. 취바리탄. 취바리탄은 취한 술 주정뱅이입니다. 술을 먹은 사람, 술을 먹어서 취한 사람, 그 취바리탄입니다. 취바리탄인데 술을 많이 먹으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얼마나 정직하게 했습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미알철이 그다음에 흰백탄 이게요 이 부부입니다. 부부. 제주에서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화해도에서 만나요. 근데 대화 기록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요 정말 듣기가 거북할 정도예요. 쌍욕은 다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한국 탈, 조선 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양반은 하얗게 칠합니다. 하얗게 묘사해요. 양반은. 그 다음에 중인, 상인 이런 거는 검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부부인데 어떻게 이게 하얀 게 되냐. 이 사람 절대로 언어로 보면 양반이 아니잖아. 이게 백납병이에요. 백납병. 제 피부과에 백납이 온몸에 백납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보세요. 고강대의 손님다리가 곰보죠, 곰보. 자, 제가 여기 하나 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이규도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조선일보의 만물상이 이분이 쓰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이규도 씨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해서 탈 중에 손님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손님탈이냐? 그랬더니 이게 유일하게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 온 외래종 탈인 거예요. 손님, 공보가 뭐예요? 이 전염병이 쫙 오잖아요. 그럼 저 멀리, 저 아래 동네 어디서 손님이 생겼단 말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맘한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듣는 사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사도 안 하고 한갑잔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옷은 다 소박하게 입어라. 그리고 저기서 가만히 손님처럼 돼야 돼요. 그 손님 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은 격리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수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16세기에 이 셰익스피어의 탈이 자화상이 발견됩니다. 영국이 100건 뒤집어져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화상이 하나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뮤지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런던에 가면 그 포트레이트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주원장이요. 명나라를 성설이죠. 주원장의 근엄하죠. 아주 권위적이죠. 근데 다른 건 하나 봐요. 원래 주원장의 얼굴이 이랬었답니다. 턱이 이렇게 나오고요. 사자성이죠. 그 다음에 공보자국이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거죠. 그래 뭐 이렇게 나중에 가족 사진까지 나와요. 가족 사진. 저 사람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가는 거. 이런 조상화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일본을 가봐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상화가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칼 잡고 있습니다. 칼을 잡고 이게 칼이 어떻게 나옵니다. 조상화에 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화가 왜 엄청 많은데 칼이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쿠가와 에이야스 마찬가지. 근데 이게 하얘요. 이거 보세요. 여기다 하얘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토혈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토혈. 죽기 바로 전에 토혈이면 확 토하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간경화증 아니면 간이 나쁜 사람들에서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토혈. 죽기 전에 확 쏟아내기 피. 그거는 간경화증 환자. 그 사람들 다 술을 먹어가지고요. 다 이게 얼굴은 하얗게 분칠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여러 저희는 다 분칠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참. 근데 조성이라는 교수가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명예교수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목구비 기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 아래 이게 볼이 불수에 나오게 되고 둥글 얼굴에 두터운 눈썹, 가늘게 일선을 그려진 눈은 가늘게 그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자의 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빨간 점을 찍은 입으로 해야 된다.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추상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명이 다 다른 이걸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그려라.
이게 북구사에는 일본에 으뜸나는 방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을 보세요. 이 입술, 이 입술, 이 입술 똑같죠? 이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일본 화가. 이거의 명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이 조상하고 이 조상은 뭐냐면요, 조선의 일본의 마지막 간 통신자죠. 문화통신자. 그 단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을 일본 화가 그렸어요. 그리면서 알게 됐어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하고 일본 다릅니다.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이게 태조 이상기의 조상화가 저 경기장에 있죠. 전주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무사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어떤 기회에 자세히 가서 보고, 저는 망원경 학부장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거기서 보는데 글쎄 이 점이 있어요. 점이. 이걸 보시죠.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저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일단 생각해 보시죠. 왕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요, 그게 최고 가장 큰 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큰 나라의 일인데, 이때 그 초상화를 그릴 때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막 영장 정도 됩니다. 감독이 있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못 그리거든요. 이런 데 계시면 여기 앉아 계시면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는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5m까지 해서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이렇게 와서 그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그렸어요. 근데 이 초상화를 그릴 때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 그렇죠? 그 감독이 영의정, 좌의정급의 감독입니다. 근데 그리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점을 찍어요. 이 점을 사막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너 당신이 이걸 그리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있는 거 그렸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 상상을 해보죠. 태조가 여기다 보고 끝난 작품을 싹 보고는 하는 말에 아무 말 하고 이제 가요. 근데 그때 태조가 그릴 게 없어서 내가 이거까지 그렸어? 쓰면 정말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있는 거 그랬으면 있는 거지. 이 정직함,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직함, 이게 5년 동안 그대로 내립니다. 이 황지필지는요, 아주 루프사는 굉장히 나쁜 병을 앓는데, 이거는 나왔다가 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졌다가 하니까 이게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흠집. 그러니까 영적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대로 뒀어요. 초상화를 했는데. 이 초상화 왜 어떻게 옛날에는 한양에서 벼슬했던 사람은요 100% 낙향했습니다. 다 경주, 진주, 대구, 광주 다 낙향했습니다. 낙향에서 뭐 했어요? 그분들이
서당을 차리고 후학을 길렀어요. 이 우리나라가 그것이 따로 언제나 우리나라는요 사학이 발달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경기도니까요. 가서 연락이 옵니다. 무슨 직을 한 누가 지금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에 이렇게 왕실에 연락을 받으니까 그럼 그분이 그때 조정에서 화가를 부릅니다. 그 화가 도화서입니다. 도화서. 거기는 인류 화가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 사람을 벌써 야 저기 진주에 가서 누가 지금 죽고 있는데 가서 화가 추상 하나 그리나. 왕의 하사품입니다. 하사품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고 그 고칠 수가 없어요. 왕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서울에서 하나에서 말 타고 일주일 보름 걸려서 내려가가지고 그리는데 조금 우리 할아버지는 조금 예쁘게 그려주지 했으면 한데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제가 검토한 게 한 500여 편인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 초상화가 이체예요. 여기 글에 어느 가문의 몇 살 때에 그린 거로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는 이체 그림이에요. 이체 그림. 그런데 제가 이게 1990년대인데 이분이 이체 할아버지라 이거예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 오주석은 미술사학자예요. 미술사학자 저한테 이게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모르는데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으니까 그 우편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이 두 걸 보니까 글쎄 이게 점이 있어요. 점이. 여기는 점이 없고 여기는 점이 있어요. 양쪽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주석이라는 미술사학자 때 참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분이.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내주신 자를 보니까는 이거는 한 사람입니다. 한 20년 나이의 차이를 두고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귀 모양, 코 모양은 유전할 수 있어도 점은 유전하지 않습니다. 고로 이것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참 요절을 했는데 참 그 기쁨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숙종 14년이니까 1688년 여기 이런 말이에요. 선비가 한번 말하기를 한 머리카락 아니 한 머리카락이라도 조금 차이 나면은 그것은 꼭 다른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려라. 이게 기록은 남았어요. 그게 500년 동안 그대로 내려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글쎄 500점에서요 정상 피부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20%가 안 돼. 야, 이거 보통 일이야. 저는 이거 큰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 초상화에서 색소모반이라는 거, 색소모반.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있는 게 21%예요. 5점에서.
좋아하는 수사 선생. 수사 선생님들이 살짝 공부했어요. 수사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는 이렇게 다양한 필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흑색 황단인데 여러분들 제가 70년대 귀국했는데 그때만 해도 얼굴이 검은 사람도 많고 그 황달병 환자가 많았어요. 지금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간염 백신 때문에 이거 없어진 겁니다. 참 한국 의료가 큰일이 한 겁니다. 제가 75년에 귀국했을 때만 해도 그래서 보면 얼굴이 검고 저런 걸 많이 봤는데 없습니다. 이거는 황달이 아니라 황달에서 흑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되면 이제 며칠 후에 죽죠. 그런 것들이 수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한국학 연구소에 전시회 때서 갔는데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없어요. 이게 넷이에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코주부도 있었어요. 백낙준 선생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연세대학교의 그 유명한 총장이셨죠.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환자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고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코주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수하고나마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체질적으로 생기는 거지 이게 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려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다가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세요? 저기 점이죠? 여기서 점이죠? 그게 뭐예요? 팔 뒤에 숨은 것까지 다 그렸어요. 훅훅 불면서 봤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지금 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보시면 서직수라는 여기 대구분이에요. 대구 서수예요. 이분의 이 추상화는요. 우리나라 추상화는 김홍길하고 이명직 같이 그린 거예요. 이명직이 추상화는 얼굴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이명직의 후배였어요. 근데 자네가 얼굴을 그리고 내가 이 옷은 내가 그리지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점이 있죠? 점이 있는데 하나, 둘, 셋. 제가 피부과 교수 몇백 명 문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털이 있는 거 가끔 봤죠? 근데 세 개가 있는 거 봤더니 한 명도 못 봤대요. 그게 드문 거예요. 근데 이게 서직수 수상화에는 이 대구 서수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것이 선비점 정신을 있어요. 조선시대 500년 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오는 선비정신입니다. 선비? 여러분들 선비라고 한번 써보세요. 없어요. 선비는 순수 한국말입니다. 순수 한국말이에요. 선비 사자라고 어떻게 쓰는 분이 가끔 어쩌다 있는데 그거는 공자시대 때 한번 나오는 말이죠. 선비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고 아주 못 살아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선비라고 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 그걸 성비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비가 우리 선비가 우리 문화의 큰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걸 정리하니까 508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508년이 긴 세월이에요. 근데 모든 그림 예술은 시대를 따요. 그래서 화풍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근데 조선시대 추상화에는 그 화풍이 없어요. 그대로 모릅니다. 이게 미술사적으로요 대단한 겁니다. 바로크 시대 때 그림이 다르고 고틱 시대 때 그림이 다릅니다. 근데 500년 동안 아무 저거 없이 그대로 내립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조선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왕조실록은 지금 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수상원은요 첫째 왕이 준 하사품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피를 할 수 없었어요. 엄정하게 가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렸기 때문에 아주 하이 퀄리티. 그 500점이 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저 불당에 가면은 가끔 노승들의 주상화가 걸려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요 가끔 좋은 주상화가 있지만은 테크닉을 봐서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화서 화원이 이런 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추상화가 그 현지에서 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려고요. 출판사가 줬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어 문장을 해서 이걸 보냈는데 거기에 그 제 원고를 읽어본 사람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줬어요. 그 아름다운 얼룩 이 사람이 그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Die Schönheit des Markens 우리 주상화는 아름다운 흙질입니다. 그것으로서 제가 오늘 보다 길게 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강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표조 이성계가 눈 위에 있는 그 사마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 아까 그 홍직필의 그 루프스 변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 한쪽 눈이 실명되면서 검게 거의 얼굴 절반 이상을 검게 아주 울컥한 그런 이제 상황을 봤습니다만 그런 아주 정직한 우리 그 조상화의 정통이 정립될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화는 정말 약간의 그 뽀샵도 정말 허락되지 않는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이런 그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말 정립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님께 궁금한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시고, 이경수 교수님. 정말 독특하고 새로운 주제로 많은 걸 배우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아주 털 하나도
틀리게 다르게 그리면 안 된다는 이 치열한 사실적이고 정확한 이게 어떤 미적인 심미적인 만약에 초상화도 어떤 예술이고 작품이라면 이런 그 지나친 정확성 사실성이 어떤 작가의 심미적인 예술적인 여유를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이게 초상화라는 게 예술 회화의 한 장르로서 서양과 비교했을 때 어떤 미학적인 예술적인 의미가 있겠나 약간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고대 그리스부터 인물화가 많지만 굉장히 그 작가의 화가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상과 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술적이고 미학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모았다는 그 500개 중에 대표적인 그림 중에 여성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여성 있어요. 예, 요 그림에 보니까 수염도 없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 508년 동안 여성 초상화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각 화가들의 제주의 느낌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또 있는 그대로 그려 그 지침 그대로 지켜졌다는 거. 그것이 조선 조상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508년 동안 계속되고 500 정확하게 보려면 최용신 씨의 그림 같은 조선이 망하고 그때 그 어진 화가는 살아고 그 후에도 그 사람이 여러 점 그렸는데 그거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화풍은 아마 515년 정도 계속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 조상화는 한 8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집안에서 그려서 남겨둔 것이 화성원이 그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주변에 아마 유명한 화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도화선이 그린 수영화하고는 좀 격을 달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십니까? 다 질문 없습니까? 경찰 수사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그 왕의 하사품이라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유달리 이제 그 병변들이 많고 조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뭐 낙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관직에서 이제 물러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해서 피부에 조금 더 이제 병변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세 이제 젊은 시절에 좀 더 이제 뭐 풍채가 좋거나 이런 그 분들보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조금 이제 연로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서 생을 조금 이제 그 이게 좀 그 대부분 좀 그 관직에 이제 떠난 분들. 왕의 하사품 어떨 때 이제 하사하셨나?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낙향하셨거나 어떤 분들이 주로 그 대상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병변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예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이 자료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상원은 모사꾼의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선택된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가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독일의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서는 1시간 반 시간 내달라고 그러는데 한 5시간 정도 시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이게 글쎄 큰 퀘스천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나하고 한 1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한번 지방에 가봐라. 우리는 한번 뺑 돌아봐라. 어느 곳이든 사당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평민들에게도 많은 지식을 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에 유학하시잖아요. 근데 가서 뭐 했어요? 제자들을 기렸어요. 나라에서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방에 가서는 젊은 사람하고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 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 전통이 굉장히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왕한테 어떻게 보면 쫓겨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저 울베지에 가서는 제자들을 기르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요즘 보세가 그거 엉망이 아니죠. 그러한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만은 주사 선생님이 제주도 가셨을 때 그 고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배웠어요. 그걸 허락을 했어요. 나라에서. 누구나 지방인이라서 이렇게 서당을 차리도록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상화는 평민권 아닙니다. 확실히 고관 대직을 한 분이 어느 날 제주도에서 진주에 가 있는 한국애가 지금 곧 죽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도화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하사품이죠. 그래서 어떤 평민들의 주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과학에서 열심히 더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경규 선생님 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아니고 저 독일어 있지 않습니까? 예. 슈나이데스 마켈스를 아름다운 얼룩으로 형용사로 번역하셔서 책 제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뜻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흠집하면, 얼룩하면 이런저런 흠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초상화의 흠집은 아름답고 저 흠집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이지만, 슈나이데스 마케라면 그 흠집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존재론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 이 뜻 같아서 저 번역에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제 독일 말로 마크는 흠집이죠. 이게 여성이에요. 그게 디 마크인데 아름다운 흠집. 이게 원문이라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로. 이제 신진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말씀 전해주시고 뜻깊은 의미를 오늘 모임에 부여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있어야 아름답다는 걸 꼭 믿으시고 지어가셔가지고 엄두한 법 만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좋습니다. 모든 얼굴, 모든 인격이 다 그게 흠이 있어야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완벽한 완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부가 백색이면 백색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검은 점 하나 있으면 그 백색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스스로의 그 인격에 나가서 결점이 있다고 물론 느끼시겠죠. 그것이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오늘 아마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말씀들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다는 인사도 없고요. 오늘 모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때와 같이 끝나고 의양관 교직원 식당에서 만찬이 있으니까 그때 많은 얘기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18일 토요일에 문화답사가 있습니다. 답사 장소는 기획부에서 고민한 끝에 창녕 건너편으로 정했습니다. 15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정비 그리고 아름답게 더 꾸몄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시원해질 테니까 다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오셔서 강연해 주셨던 건국전쟁의 영화를 만드신 김덕영 감독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추천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건국전쟁 2가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53년 6월 25일까지에 일어났던 공산주의 프리즘을 통해 본 대한민국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다큐 영화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관도 많이 찾아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